2025년 11월 서울은 반대로 증명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엘리노어 크라우스 교수는 20년간 한 가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도시는 밤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강과 개천은요. 유럽 30개 도시의 야간 안전 정책을 설계한 그녀의 이론은 명확했습니다. 통제 없는 밤은 위험하다. 시민의식 같은 건 환상이다. 하지만 서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청계천엔 밤 11시에도 사람들이 내려가 걸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높은 펜스도 없었지만 20년간 사고는 최소였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도시가 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원을 폐쇄하고 수변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죠. 그게 안전입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런던 대학 연구실 11월 오후 창밖으로 템즈강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물이 흐르고 관광객들이 다리 위를 걷고 있었죠. 하지만 해가 지면 달라집니다. 강변 산책로는 비어가고 조명은 일부만 켜지고 경찰 순찰이 시작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 책상 위엔 서울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CNN에서 보내온 것이었죠. 엘리노어 교수님, 서울의 야간 수변 정책을 검토해 주세요. 새로운 도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강공원, 밤 11시.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밤 11시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계천, 밤 10시. 도심 한복판 개천에 사람들이 내려가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여성도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죠. 조명은 밝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제선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중얼거렸죠.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강공원 연간 이용객 6천만 명. 그중 30%가 야간 이용. 청계천 1일 평균 방문객 6만 명. 야간에도 운영. 24시간 개방.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24시간 개방 24시간 위험. 통제 없는 공간 사고 대기 공간. 20년간 도시 안전을 연구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봤죠.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밤의 공공공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요. 특히 수변은요. 물은 위험합니다. 어둠과 만나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유럽 도시들은 밤에 강변을 닫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보고서 초안 파일을 켰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울 야간 수변 정책 위험한 성공 사례.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서울의 야간 공원 개방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나 장기적 리스크가 명확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째, 통제의 부재는 사고를 유발한다. 둘째, 야간 수변 공간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셋째, 시민의식에 의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죠. 템즈강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곧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겠죠.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책임 있는 도시 정책입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서울 사례는 모방 금지. 타 도시 적용 시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 가능.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자료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한강의 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고요.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사진을 선별한 걸까요? 사고 사진은 빠졌을 거예요. 통계도 조작됐을 수 있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종종 그랬으니까요.
좋은 면만 보여주고 문제는 숨기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프로듀서였습니다. 교수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직접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장 검증 없이 보고서를 쓰기엔 조금. 프로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권은 저희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연구비로요. 네. 왜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감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펜, 카메라, 측정 도구. 모두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서울이 왜 위험한지요? 왜 모방하면 안 되는지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전 쓴 책이었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야간 공공공간의 리스크 관리. 표지를 쓸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도시는 밤에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수변과 공원은 더욱 그렇다. 안전은 개방이 아니라 통제에서 나온다. 저는 이 원칙을 20년간 지켜왔습니다. 수백 개 도시를 분석했고 수천 건의 사고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늘 같았죠. 밤의 공공공간은 위험하다고요. 서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읽을 생각이었어요.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죠. 런던에서 서울로. 일주일 체류. 왕복 티켓.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조사입니다. 검증입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템즈 강변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집으로요. 안전한 곳으로요. 그게 정상입니다. 서울도 그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 문제를요. 가방을 챙겨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떠났죠. 밤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밤이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런던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한산했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으로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흘러갔습니다. 잘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밤엔 조용하고 사람들은 집에 있고 위험은 최소화되는 곳이었죠. 그게 정상입니다. 서울이 다르다면 틀린 겁니다. 일주일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옳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책상 램프를 켰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서울 현장 조사 목표 1. 야간 사고율 실제 수치 확인 2. 통제 시스템 부재 확인 3. 시민의식 의존의 한계 입증.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확인하는 데엔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런던의 밤은 늘 그렇죠. 조용하고 안전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그래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바로잡을 겁니다. 보고서로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밤 8시였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요? 밤인데요. 네, 지금이요. 공원은 24시간이에요. 하지만 밤엔 사람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밤에 공원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죠.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야 할 건 어둠이었어요. 공원의 어둠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왔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한강공원 입구였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경찰 통제선, 출입 제한 표지판, 어쩌면 경고방송. 야간 시간대입니다. 위험하니 출입을 삼가주세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입구는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밤 8시 30분, 출입 통제 없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책로가 나타났습니다. 맑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빛은 부드러웠죠. 하지만 밝기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누가 있는가요? 몇 명이나 있는가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 치킨 상자가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밤 8시 반인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가족 단위, 야간 피크닉 아동 동반. 이상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엔 집에 있었을 텐데요. 계속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커플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유로웠습니다. 밤인데도요. 다음엔 혼자 걷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밤에 혼자 이어폰까지 끼고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누가 다가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성 단독 야간 산책, 경계심 부재. 그리고 괄호 안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몇 명이 지나가는지요. 몇 건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지요. 1분. 조깅하는 남성이 지나갔습니다. 2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3분. 젊은이 무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죠. 4분.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부모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죠. 천천히.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명이 지나갔습니다. 사고는 없었죠. 다툼도 없었습니다. 소란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적을 게 없었습니다. 10분 관찰,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이건 짧은 시간입니다. 더 봐야 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계속 걸었죠. 강변 쪽으로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어두웠지만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다리에 조명이요. 강변 난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야경을요. 저는 그들 옆에 섰습니다. 강을 봤죠. 넓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특히 밤엔요.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었고 웃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경치 좋죠?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였거든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런던이요. 아, 템즈강이 있는 곳이네요. 네. 거기도 이렇게 밤에 나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밤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여긴 안전해요. 밤에도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매일 나오거든요. 20년째요. 아직 한 번도 사고 본 적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혼자요.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노인 단독 야간 산책? 20년간 사고 없음? 주관적 안전인식? 저는 괄호를 쳤습니다. 검증 필요. 계속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들어갔습니다. 물을 샀어요.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밤에 공원이 안전한가요? 점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사고는 없나요? 가끔 취객이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다들 조심하니까요. 경찰은요? 순찰 돌아요. 하지만 자주 보진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경찰이요? 밤에 공원에서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어요. 통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없는데 안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밤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하지만 적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연구한 결론과 맞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아직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노인도 젊은이도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강변에요. 밤인데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어. 하지만 뭘까요? 통제 시스템? 감시? 처벌? 아니면 다른 뭔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 했죠. 낮에요. 낮에 보면 뭔가 보일 겁니다. 밤엔 놓친 것들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공원이 멀어졌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하루만 본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 한강관리팀 담당자였죠.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는 짧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한강하구 습지입니다. 습지요? 네. 생태보전구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태구역이라면 사람 출입이 제한되겠죠. 당연합니다.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군사지역 아닌가요?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도 갈 수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군사지역과 도시 확장과 생태보호가 모두 겹치는 공간이라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빌딩이 줄어들고 강이 넓어졌습니다. 여기가 한강하구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이니까요. 저쪽이 습지예요. 박도윤이 가리켰습니다. 넓은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웅덩이들이요. 겨울 철새들이 곧 올 겁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준비요? 물과 먹이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거죠.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펜스가 있었습니다. 낮았어요. 사람 키 정도였죠. 넘으려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저 펜스로 충분한가요? 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요. 왜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박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게 이유인가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칙만으로 사람을 막을 순 없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필요하죠. 높은 펜스, 경비, 감시 카메라.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낮은 펜스와 작은 표지판뿐이었어요. 철새 보호구역입니다. 출입을 삼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걸어볼까요? 박도윤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탐조로였습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었어요. 좁았습니다. 한 명씩 걸어야 했죠.
여기선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새들 때문인가요? 네. 놀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스락거렸죠.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박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새였습니다. 물가에 서 있었어요. 흰색과 회색이 섞인 새였죠. 외갈이에요. 박도윤이 속삭였습니다. 겨울에도 여기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요. 저는 새를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상처럼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물을 보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이를요. 저 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무서워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안 가니까 괜찮아요. 얼마나 가까이요? 저 탐조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새가 날아가니까요. 저는 탐조선을 봤습니다. 나무 데크의 끝이었습니다. 그 너머는 습지였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지키나요? 그 선을요? 네. 항상요? 네. 왜요? 박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새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어요. 새들이 살아야 한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다른 새들도 보였습니다. 오리들이 물에 떠 있었고 작은 새들이 갈대 사이를 날아다녔죠. 겨울이 되면 더 많아져요. 얼마나요? 수천 마리요. 기러기, 고니, 청둥오리, 흰죽지. 박도윤이 새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인데요. 네. 군사지역인데요. 네. 그런데 새들이 온다고요? 네. 매년요. 여기가 안전하니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새들에게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요. 도시가 바로 옆인데요. 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강하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예요. 여기서 쉬고 먹이 먹고 다시 남쪽으로 가죠. 방해받지 않고요. 네. 사람들이 조심하니까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펜스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경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없었죠. 하지만 습지는 온전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어요.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대와 물과 새들뿐이었죠. 어떻게 유지하죠? 이걸요? 20년 넘게 해왔어요. 처음엔 어땠나요? 처음엔 사람들이 들어갔죠. 몰라서요. 그럼요? 알려줬어요. 여기가 새들의 공간이라고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물리적 통제 최소화. 규칙 준수율 높음. 이유 미상. 괄호 안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럽이었다면 높은 펜스와 경비와 카메라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도 침입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낮은 펜스 하나로 20년을 지켰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겨울엔 더 춥겠죠? 네. 영하로 내려가요. 물이 얼나요? 일부는 얼어요. 하지만 흐르는 곳은 안 얼죠. 새들은요? 버텨요. 먹이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오나요? 겨울에도요? 네. 철새 보러 와요. 탐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밤에도요? 아니요. 새들이 자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고 차갑고 살아있었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 사람이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청계천 가볼까요? 청계천이요? 네. 도심 하천이에요. 저는 자료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복원된 하천이라고요. 한때 복개도로였다가 다시 개천으로 만들었다고요. 밤에 가는 건가요? 네.
밤이 더 좋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천을 밤에 본다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밤 7시 지하철. 붐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했고 음악도 이어폰으로 들었죠. 역에 도착했습니다. 청계천 입구역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심이었습니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쪽이에요. 박도윤이 가리켰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내려가는 건가요? 네. 청계천은 도로보다 낮아요. 저는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있긴 했지만 도로보다는 어두웠어요. 안전한가요? 네. 박도윤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모든 조건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여성도 가족도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요. 계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금방 끝났죠. 그리고 눈앞에 청계천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졸졸, 콸콸. 작은 폭포도 있었습니다. 조명이 물을 비추고 있었죠.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다리마다 색이 달랐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산책로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커플도 가족도 혼자 걷는 사람도요. 밤 7시가 넘었는데요. 도심 개천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뭐가요? 밤에 개천에 사람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박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험할 게 뭐가 있죠?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상식으론 위험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산책로는 평평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었죠.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차 소리는 멀었어요. 도로는 위에 있었지만 여긴 아래였으니까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조용했어요. 한 노부부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말없이요. 그저 걸을 뿐이었죠. 아이 둘이 돌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심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청계천엔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한 아이가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고기. 응, 잘 봐. 하지만 만지면 안 돼. 왜요? 물고기가 놀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지지 않았어요. 그저 봤을 뿐이었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쉬고 있었죠. 밤인데도요. 한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요. 혼자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청년 둘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었어요. 주변을 방해하지 않는 소리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듣고 갔어요. 박수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여기 24시간인가요? 아니요. 밤 11시까지예요. 그럼 11시 이후엔요? 문을 닫아요. 안전 점검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나요? 네. 다들 나가요. 강제로요? 아니요.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데 나간다고요?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정말 다 나가는지요? 네. 매일 확인해요.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나가죠? 11시까지니까요.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나간다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강제 없이 규칙 준수. 물리적 통제 최소.
자발적 질서.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위험 느껴지지 않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연구와 맞지 않았거든요. 20년간 배운 것과 달랐어요. 밤에 도심 하천은 위험해야 합니다. 통제가 필요해야 하고 경찰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밤인데도요. 돌아가는 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시 도로로요. 위는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빴고 불빛이 강렬했죠. 하지만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세계였어요. 같은 도시인데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죠. 어땠어요?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위험했다고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다고요? 아니요, 편안했어요. 이상했다고요? 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와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박도윤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겨울 한강이에요. 사무실 모니터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고 강은 일부 얼어 있었죠. 영하 10도예요. 1월이고요. 영상 속 한강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강변을 걷고 있었죠. 겨울에도 오나요? 네. 사람도 새도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들이었습니다. 얼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기러기들이었죠. 수십 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철새들이에요. 북쪽에서 왔죠. 얼지 않나요? 얼음 위인데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얼음 틈 사이로 물이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가 중요해요. 박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얼지 않은 곳이에요. 물고기가 여기 있어요. 겨울에도요? 네. 그래서 외가리가 와요. 화면에 외가리가 나타났습니다. 물가에 서 있었어요. 눈 쌓인 강변에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물고기를요. 저 새는 안 춥나요? 춥겠죠. 하지만 버텨요. 먹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눈, 얼음, 새, 물.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겨울인데요. 영하인데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얼지 않죠? 물이요? 흐르니까요. 그리고 온도 관리도 해요. 온도 관리요? 네. 하수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따뜻해요. 그래서 일부는 안 얼어요. 의도한 건가요? 일부는요. 생태계를 위해서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겨울에도 물 흐름 유지. 생태계 보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울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요? 산책하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위험하지 않나요? 추운데요. 옷 입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길은 제설돼 있어요. 화면 속 산책로는 깨끗했습니다. 눈이 치워져 있었죠. 매일 치우나요? 네. 아침마다요. 왜요? 박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으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어요. 겨울에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길을 치워요. 매일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청계천 겨울 영상도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은 흐르고 있었죠. 얼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안 얼어요? 네. 유량을 유지하니까요. 물 위로 눈이 떨어졌습니다. 녹았어요. 사라졌죠.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사람들 오나요? 네. 오히려 더 오기도 해요. 왜요? 조용하니까요. 그리고 예뻐요. 화면 속 청계천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과 빛이 어우러졌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말없이요. 저 사람들 춥지 않나요? 춥겠죠. 하지만 괜찮은가 봐요.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한 커플이 다리 위에 섰습니다.
눈을 맞으며요. 웃고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이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부모가 잡아줬죠. 모두 겨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요. 겨울을 견딘다는 건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0년 넘게 유지해온 시스템이에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겨울 시스템 테스트. 물 흐름 유지 생태 유지. 제설 관리 사람 유지. 결론 이건 일시적 성공이 아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고요? 20년이라고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문화입니다. 지속된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외가리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요. 얼음 옆에서요. 기다리고 있었죠. 물고기를요. 봄을요. 그리고 사람들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한강을요. 겨울 청계천을요. 포기하지 않고요. 모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함께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강 다시 가볼까요?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낮이었죠. 햇살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 산책 나온 주민들, 관광객들. 저쪽으로 가요. 박도윤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강변 산책로였습니다. 넓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었죠. 저기 보세요. 박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오리들이었습니다. 산책로 옆 풀밭에 앉아 있었죠. 대여섯 마리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왜 있죠? 쉬고 있어요. 사람 가까운데요. 괜찮아요. 안전하니까요. 저는 오리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2미터 옆을요. 하지만 오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한 아이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리다. 엄마가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놀라니까. 왜요? 오리가 쉬고 있잖아. 방해하면 안 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봤을 뿐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리를 뒀죠. 오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요. 항상 저러나요? 네. 사람들이 조심하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나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들 알아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먹이 주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부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한 직장인이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죠. 직장인은 오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먹을 뿐이었죠. 자기 점심을요.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쓰레기를 챙겼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오리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자기 길로요. 저 사람 오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보기만 하는 거죠. 왜 먹이를 안 주죠? 주면 안 되니까요. 왜요? 오리가 사람 음식 먹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의존하게 돼요.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요? 네. 다들 알아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거리 유지. 먹이 주지 않음. 사진은 멀리서. 통제가 아니라 습관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0년 넘게 반복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계속 걸었습니다. 다른 새들도 봤습니다. 외가리가 물가에 서 있었고 작은 새들이 나무에 앉아 있었죠. 모두 사람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뒀으니까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기 외갈이 보이지? 조용히 해야 해. 놀라면 날아가니까. 학생들은 속삭였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죠. 그저 봤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요. 교육하나요? 네. 학교에서 와요. 생태 수업으로요. 효과 있나요?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도 기억하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장난치지 않았어요. 새를 보고 있었죠. 배우고 있었습니다. 거리를요. 존중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려고요.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지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명쯤 지나갔습니다. 모두 오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한 명도요.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요. 모두 거리를 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100% 준수율. 강제 없음. 감시 없음. 왜? 큰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럽이었다면 누군가는 규칙을 어겼을 겁니다. 호기심에, 재미로, 무지해서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모두 지켰어요. 스스로요. 시민을 변수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제가 무시한 변수였거든요. 시민요. 사람의 선택을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돌아갈까요? 네.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게요. 사람들 옆에서요. 안전하게요. 호텔방. 맘 10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울 야간 수변 정책 위험한 성공 사례. 저는 제목을 봤습니다. 오래요.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지우기 버튼을 눌렀죠.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새로 적었습니다. 서울 야간 수변 정책. 그리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위험하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한강을요. 청계천을요. 습지를요. 새들을요. 사람들을요.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밤에도 겨울에도 언제나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통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많지 않았어요. 펜스가 높지 않았죠.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규칙이 지켜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메모를 다시 읽었죠. 출입 통제 없음. 경찰 순찰 최소. 물리적 장벽 낮음. 하지만 규칙 준수율 높음. 사고율 낮음. 만족도 높음. 모든 게 제 이론과 반대였습니다. 통제가 적은데 안전했어요. 감시가 약한데 질서가 있었죠. 강제가 없는데 규칙이 지켜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수를 찾으려 했죠. 숨겨진 통제 시스템? 없었습니다. 강력한 처벌? 없었어요. 그럼 뭘까요? 메모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하니까요. 다들 알아요. 20년 낸 게 반복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새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오리가 놀라니까요. 시간이니까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간단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시민이었죠.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20년간 반복된 선택이요. 매일요. 매 순간요. 규칙을 지키는 선택. 거리를 두는 선택. 조용히 하는 선택. 시간을 지키는 선택. 새를 존중하는 선택. 서로를 배려하는 선택.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컸어요. 20년이면 더 컸죠. 문화가 됐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당연함이 됐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울 야간 수변 정책 밤에도 작동하는 도시. 그리고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죠. 서울의 야간 수변 정책은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물리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0년 이상 지속되며 생태와 안전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문화다. 저는 멈췄습니다. 읽어봤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맞았어요. 제가 본 것을요. 제가 느낀 것을요. 제가 배운 것을요. 저는 위험한 성공 사례라고 썼던 부분을 찾았습니다. 지웠습니다. 새로 썼죠. 지속 가능한 모델이나 복제는 불가능하다. 시간과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죠. 밤인데도요. 저는 20년간 틀렸습니다. 도시는 밤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밤을 열었어요. 시민을 믿었죠. 그리고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런던 대학 강의실. 3주 후였습니다. 제 강의 시간이었죠. 도시 안전론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명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 장이었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작동하는 도시 서울 사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울이요? 아시아 도시인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를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강에 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앉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밤 11시입니다. 한강공원이에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 11시예요? 안전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슬라이드를 또 넘겼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밤의 개천이었죠. 사람들이 내려가 걷고 있었습니다. 도심 하천입니다. 밤 10시에도 열려 있어요. 경찰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최소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20년간 제가 대답하던 방식을 버렸죠. 시민들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강제로요? 아니요. 스스로요. 학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습지가 나왔습니다. 철새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죠. 한강하고 습지입니다. 겨울 철새 서식지예요. 펜스가 났네요. 네. 하지만 2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는요.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20년간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시는 밤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안전을 위해서요. 통제가 필요하다고요. 경찰, 카메라, 펜스가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멈췄습니다. 한강의 밤 사진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밤을 열었어요. 통제를 최소화했죠. 시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졌어요.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간입니다. 20년이에요. 매일 반복된 선택이죠. 규칙을 지키는 선택. 서로를 존중하는 선택. 새를 보호하는 선택. 거리를 두는 선택.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오리가 산책로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거리를 두고요. 이 오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20년간 배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이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요. 20년간 경험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죠. 시민에 대한 신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템즈강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죠. 우리는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서울은 신뢰의 주체로 봤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저도 20년간 메모했었죠. 통제, 감시, 처벌이라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신뢰, 시간, 문화라고 적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봤어요. 한강의 밤, 청계천의 물, 습지의 새들, 오리와 사람,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평화롭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이 보였어요. 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밝은 한강이요. 흐르는 청계천이요. 살아있는 습지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었어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야간 공공공간의 리스크 관리. 10년 전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죠.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도시는 밤에 문을 닫아야 한다. 제 문장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여백에 적었어요. 서울은 반대로 증명했다. 2025년 11월. 책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죠. 다시 쓸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책을요. 새로운 이론을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의 도시 서울이 가르쳐준 것.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죠. 한강을요. 청계천을요. 습지를요. 새들을요. 사람들을요. 밤을요. 모두 적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요. 제가 배운 것을요. 제가 틀렸던 것을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가르쳐줬거든요. 밤도 하루의 일부라고요. 열 수 있다고요. 시민을 믿으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요.